제가 이제 그 맹리학에 입문한 지도 그렇게 뭐 오래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많이 아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끔씩 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많은 분들이 이제 하는 걸 저도 이제 같이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걸 이제 듣고, 또 참고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그 들어가 보면은 2023년 개묘연의 우리나라 국운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들은 유튜버들의 대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한 80% 이상은 내년에 굉장히 어렵게 보더라고요. 엄청 어려울 거다.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무속인들은 내년에 뭐 지금 현재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것이다.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가 잡혀갈 것이다. 엄청나게 심한 이야기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럴까? 우리가 맹리학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2023년 국운에 대해서 한번 따지어 보려고 그래요. 2023년 국운이다. 2023년 우리나라의 국운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면, 그죠?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보고 싶다. 운이라고 하는 것은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흐름.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어떻게 변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바이오리듬을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게 우리가 삶의 패턴이거든요, 바이오리듬이. 일반 개인적으로도 이야기해서 내가 지금 현재 여기에 있으면 올라가는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잘 되는 때가 있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이게 지금 운의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흐름이라는 것은 여기 가서 바로 거꾸로 지고 바로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고 어떤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의 국운도 볼 때 내연 한 해만 가지고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왔는가를 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왔는가를. 제가 설명을 할 때마다 이걸 많이 그리는데, 자, 여기에 이제 겨울이니까 해, 사, 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가을이니까 신, 유, 술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사, 오, 미가 있고, 여기 이제 인묘진이 있어요. 그죠? 인묘진이 있다. 이거 한번.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와 있는 위치는 여기에요. 그죠? 임인년이잖아. 임인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임인으로 지금 현재 들어와. 그럼 내년에는 여기 개묘로 들어온다. 그럼 임인년에서 개묘년으로 바로 가는 것도 있지만 이게 어떤 흐름을 타고 왔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어디서부터 볼까요? 여기서부터 한번 봅시다. 여기가 병신년이에요. 병신년. 이게 언제냐면은 1916년입니다. 이게 2016년이거든요. 병신년, 그 다음에 정유잖아. 이거 2017년. 그 다음에 병정무, 그죠? 무술년이 2018년. 그 다음에 기해연이 2019년. 한번 보자고요. 그 다음에 경자연이 2020년. 그 다음에 신축년이 2021년이거든요. 올해가 2022년이고 내년에 2023년이 되고 후래년이 2024년이 갑진이 됩니다. 이게 그죠? 갑진이 이렇게 된다. 흐름을 보자는 거죠. 흐름을. 자, 2016년에 우리가 병신년에 뭐가 있었어요? 병신년에 이거 원숭이잖아. 원숭이 이건 태양인데, 자, 박근혜 대통령의 태양, 박근혜 대통령 밑에 있던 어떤 원숭이가
장난을 쳤다 이렇게 보면 돼. 장난을 쳤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죠? 국정농단이다 이래가지고 농단이다 이래가지고 2017년에 이게 지금 정유로 들어오잖아. 그죠? 정유로. 정유는 뭐야 이게? 이게 촛불이잖아. 촛불. 그죠? 촛불. 그래서 2017년에 우리가 촛불혁명이라는 걸 합니다. 맞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촛불혁명을 일으키면서 뭐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누가 들어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5월달에 정유연 5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 좋아졌으면 좋아진 건 별로 없어요. 2018년이 되면 무술년이 됩니다. 이게 무술년. 자, 무술년 이거 우리가 그냥 명리학에서 볼 때 첩첩산중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를. 그죠? 산과 산. 이걸 첩첩산중이다. 이거 우리가 국가 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첩첩산중. 국가의 운도 할 일이 산더미처럼 많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돼서 1년이 지났지만 할 일이 엄청 많았다. 그 중에 가장 많이 한 게 뭡니까? 적폐청산이죠. 그렇죠? 적폐청산. 할 일이 엄청 많았다. 첩첩산중이었다는 거죠. 2018년은. 적폐청산하다가 2018년, 2017, 18년 나갔어요. 그 다음에 2019년이 되면 뭐예요? 기해연이잖아. 이게 뭐야? 이거는 젖은 땅이에요. 습토. 습토에 뭐가 왔다? 엄청난 물이 많이 왔잖아. 그죠? 물이 쏟아졌다. 이게 뭐야? 흙탕물이지. 그렇죠? 흙탕물이지. 흙탕물에 뭐가 살 수 있다 없다? 살기가 빡빡하죠? 흙탕물이니까. 지금 나라의 구군에 대해서 제가 흐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이게 맞다 안 맞다 이렇게 그걸 하기 전에 제가 명리학으로 했을 때 제가 그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해석을.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여러분들이 뭐 반론을 제기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가능하면 반론을 제기하지 마십시오. 그냥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나고 보면 이렇더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자, 다음에 2020년이 되면 우리가 경자가 됩니다. 경자. 경자가 되는데 이게 뭐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가 됐잖아. 어떤 거? 이게 코로나잖아. 뭐 코로나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맞죠? 코로나. 코로나가 발생해 가지고 뭐야? 해외 여행도 못 가고 밖에 모임도 못 하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이건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는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러한 한 해를 보냈어요. 우리가 답답한 한 해를. 지새끼가 바위 밑에서 실을 발광하는 거잖아. 이게 경자가. 그렇죠. 이게 2020년이에요. 20년. 그리고 2021년이 이제 신축이 되는데 신축 이거 그냥 그대로 말 그대로 하면 이거 뭐야? 소뿔이야. 쇠뿔. 들이받는다. 신은 뭐야? 복수의 하신이잖아. 그렇죠? 소뿔. 소는 뭐야? 대책임질을 하는 그거다. 뭐야? 지나간 일을 가지고 대책임질을 하면서 뿔로가 받을 것만 생각나. 복수할 것만 생각한다. 이게 2021년이었어요. 이게 구군이야. 나라의 흐름이 이랬다는 거야. 자, 2022년이 되니까 뭐가 들어왔어요? 임인이 들어왔어. 임민. 임은 뭐야? 이거 쓰나미잖아, 쓰나미. 그죠? 이거는 호랑이고. 자, 호랑이의 특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생식을 한다? 살상한다? 이런 거잖아. 그죠? 근데 호랑이는 어디 살아야 된다? 나무 숲에서 살아야지. 목에서 살아야지. 근데 어디로 왔다? 강가로 왔다는. 강가에 나타난 호랑이. 이건 뭐야? 엉뚱한 곳에서 지금 나타난 거야.
이는 뭘 이야기한다? 간목과 같아서 이건 뭐야? 리더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새로운 리더가 나타나는데 어디서 나타나? 강가에서 나타나는 거야. 이건 뭐 엉뚱한 곳에서 태어난 거야. 강력한 지도자가 나온 건 맞는데 호랑이가 산에서 나와야 되는데 강가에서 나왔다는 거는 엉뚱한 데서 엉뚱한 사람이 리더가 됐다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야? 호랑이는 생식과 살상. 그러면 살상을 하게 되면 생식과 살상을 하면 뭐야? 타인의 원망을 많이 듣는다, 안 듣는다. 타인의 원망을 많이 사는 그런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리더는. 응? 맞잖아요. 그죠? 자, 올해가 2022년입니다. 올해가 2022년인데 12월이 임자월이에요. 12월이 임자월이에요. 그리고 1월달이 뭐냐면은 신해월. 맞죠? 신축월이네. 신축. 아니다. 해자축이니까 신해월이네. 그죠? 자, 물이 지금 12월 달부터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죠? 이건 뭐예요? 지금 현재 불고 있는 어떤 뭐라 그러죠? 정치와 정치의 갈등 때문에 지금 엄청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가 정리가 될 것이다. 정리가 된다. 언제까지 끝나는 거야. 복수는 끝난다. 언제? 1월달까지 끝난다. 그럼 2월 4일날 우리가 입춘을 보는데 입춘 이전에 모든 게 정리가 끝난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2월 4일부터 뭐가 되냐면은 계묘연이 되는 거예요. 계묘연이. 2024년 계묘연이 된다. 계묘연이 된다. 이렇게. 계묘연 자체로 보면은 이거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게 이제 뭐야? 갑과 을이 나오고 갑은 뭐야? 수생목이니까 이게 지금 식신이 되고, 그죠? 이게 지금 상관이 되고, 이게 식신이 되는데, 식신과 상관이 뭘로 들어온다? 제왕과 근록으로 들어오고, 내년 한 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계묘는 뭐야? 천을기인이야, 이게. 천을기. 내년에 우리나라에 천을기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구군이. 그런데 왜 부정적으로 보느냐, 이거지. 왜 나는 그걸 모르겠어요. 계묘 자체로만 한번 해볼까? 이게 뭐야? 봄비가 내리는 거잖아. 이게 지금 봄비가 내린다. 봄비가 내린다.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지. 어디를 적신다? 풀잎을 적시는 봄비가 내린다. 풀잎을 적시는. 그 다음에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토끼가 어디에 가 있다? 겨울가에서 물을 먹고 있다. 평화롭잖아. 그러면 내년에 우리나라의 구구는 뭐다? 지금 여기가 봄이잖아. 봄. 그죠? 봄이고 묘는 봄의 중심에 있어. 그렇잖아요. 봄의 중심에 있는데 왕지잖아. 중심에 있다는 것은 봄의 중심에 있다는 건 봄을 만든다는 거야. 그런데 뭐가 나쁘다는 거야? 뭐가? 봄의 중심에 있는데. 토끼가 겨울가에서 물을 먹는 행상이고 봄비가 내려서 꽃잎이 피는 거다 이거. 물론 아직은 걔는 그 겨울이니까 겨울이 끝자락이잖아. 그죠? 조금 쌀쌀한 건 있겠지. 끝자락이니까 조금 쌀쌀한 거는 있겠지. 그렇지만 봄은 봄이야. 봄은 봄비잖아. 왜 내년에 우리를 비관적으로 봐야 되느냐? 비관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 천을기인도 들어왔는데 내년에 우리나라에. 그죠? 계묘 뭐야 이게? 묘목을 이식하는 거잖아. 묘목을 이식한다. 무슨 말인지 알죠? 묘목을 키워가지고 이때가 되면 이식하는 시기다. 옮겨 심는 거야. 새로 시작하는 거지.
새롭게 시작하는 거잖아. 새롭게 시작한다. 시작하면 된다. 잘 되지. 비료 촉촉하게 맞은 상태의 땅에다가 묘목을 심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다.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새롭게 시작한다. 이거는 뭐예요? 뭔가 제도가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제도가 새롭게 바뀔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떤 정책일까요? 뭐 주택 정책도 좋고, 주택 정책도 좋고, 그 다음에 노사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노동운동도 마찬가지고, 또 뭐가 있겠어요,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 경제적 이런 측면에서,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새롭게 시작하는 운동이 벌어질 것이다. 새롭게 변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동의하지 않습니까? 새롭게 한다는 게? 자, 이렇게 나라의 흐름과 만약에 우리가 구분을 봤다면은, 자, 우리나라를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나라. 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목국이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목국. 자, 가운데 뭐가 있어요? 중국은 자기들이 중화라고 그랬잖아, 중화. 그래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무토의 나라예요, 무토. 이게 중국이에요, 이게 중국. 중국의 무토의 나라에 우리는 뭐야? 동방의 나라니까 동쪽에 있는 나라인데, 무슨 나라냐? 이게 지금 동방에 있다는 것은 목의 나라잖아. 목의 나라인데, 목의 나라에서 간목과 을목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간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간목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왜? 간목 같으면 한 번 부러지면 다시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렇잖아. 간목은 부러지면, 태풍에 부러지면 못 일어나. 그러나 우리는 5,000년 동안 약 1,000번의 외침을 받으면서 나라가 완전히 그냥 엎어져도 다시 살아나잖아. 이게 뭐야? 을목의 성질이요. 을목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라는 거죠. 그렇죠. 잘라내도 밟아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을목이야.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를 을목이라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을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을목이다 이러면 을목에 지금 현재 뭐가 들어왔어요? 을목에 계묘가 들어왔다. 계와 묘가 들어왔다. 이러면 계는 을을 보면 뭐예요? 이게 편인이잖아. 그죠? 편인이 들어오고 을과 묘는 같은 거니까 비견이 들어왔지. 자, 을이 묘를 보면 이게 뭐다? 글록이잖아, 이게. 이건 지금 글록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자, 비견이 글록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나라의 힘이 강해진다, 나라의 힘이 강해진다, 이런 거잖아. 그렇죠. 자, 묘 밑에 지금 우리가 볼 때 갑과 을이 있는데, 그죠? 식상이. 자, 갑이 만약에 개를 보면 상관이지, 이게. 개를 보면 상관이 됩니까? 상관이 되고, 을이 개를 보면 수생목이니까. 을을 보면, 갑이 그걸 보면, 갑과 을이 있는데, 갑이 을을 보면 상관이죠. 상관이고, 이게 식신이 됩니다. 상관과 식신이 제왕과 뭘로 들어옵니까? 글록으로 들어오죠. 자, 우리의 힘이 강하다, 안 강하다? 강해지는 거지. 나라의 힘이 엄청 강해지면서 뭘 한다? 이게 지금 보면 장생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게 맞잖아요. 장생으로 들어오면 나의 힘이 강해져. 나라의 힘이 강해지면서 어떻게 한다? 대외적인 영향력이 강해진다. 협상력도 강해진다는 거예요.
강해진다. 전체적으로 볼 때 내년에 우리나라가 나쁠 게 없다. 뭐가 나쁘다는 건지 나는 이해가 잘 안 간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년에는 엄청 어려울 거라고 얘기합니다. 어렵게 하겠죠. 어렵지 않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다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해마다 그래서 해마다 어렵다, 경제가 어렵다, 못 살겠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잘 산다는 느낌을 안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전화기 있는 집이 부자였어요. 전화기 한 대에 동네에 있으면 그 집에 전화를 해갖고 마이크로 동네 그 스피커로 가지고 누구 전화 왔다 전화 받아라 뭐 이래가지고 가서 뛰어가서 전화 받고 이랬어요. 그러다가 한 집에 한 대씩 전화가 있을 때 아이들은 전화기를 못 썼어요. 그래서 어떻게 밤에 살짝 전화기를 끌고 이불 밑에 들어가서 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부터서 전화기를 들고 다녀요. 저 손자가 셋이 있는데 다 폰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전화요금 한 5만 원만 나오면 막 난리가 났었어요. 부모님들이. 지금은 1인당 5만 원이 뭐예요? 이거 1인당 5만 원이? 부자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잘 살지 않습니까? 죽겠다 했지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내년에도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 하지만 전혀 문제가 없어요. 내년에. 천을 빈이 들어왔잖아. 그죠? 전혀 문제가 없다. 이걸 다시 좀 구분해서 볼까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한번 봅시다, 그러면. 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이건 뭐 어디 책에 나온 건 아닌데, 제가 볼 때 정치가 우리가 오행으로 했을 때, 음양 오행으로 했을 때 오행. 오행이 뭐예요? 목, 화, 토, 금, 수다. 그죠? 이렇게. 정치, 경제, 사회. 여기까지 보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법. 그 다음에 이게 문화. 뭐 이렇게 이 정도로 볼 거예요. 저는 정치를 목이라고 본다, 목이라고. 시작이니까. 뭐든지 할 때 시작이 중요하다, 시작이. 정치로부터 시작된다, 모든 게. 정치로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편성하는데 지금 입법을 하는 국회에서 동의를 안 해주고 갖고 내년 예산이 편성이 안 되고 있잖아. 시작이 안 되잖아. 목이 만약에 어떤 역할을 못하면 이게 정치를 안 되는 거야. 정치가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정치를 목으로 본다면 이거 무슨 목이 우리가 아까 음이잖아. 음이었잖아. 그러면 묘를 한번 보자. 묘가 지금 현재 을이다. 을로 보자. 이게 을로. 갑을 중에서 음으로 봤을 때 을로 보자. 이게 을로 우리가 봤을 때 을로 보면 을목으로 봤을 때 묘가 들어온다. 그러면 이게 묘가 이게 원래는 천파성이야 이게. 그죠? 우리가 12운성에 보면 12신사를 보면 천파성이 깨진다는 거거든요. 갈라졌잖아 이게 지금. 그럼 이게 뭐예요? 을이 묘를 보면 이게 글록이야. 그러면 여기의 고집은 각각의 고집은 엄청 세다 안 세다? 간여지동이니까 고집이 세잖아. 그럼 글록으로 들어오는데 깨진다. 그러면 뭐야? 갈등이 심하다는 거죠. 그렇죠? 서로 배신. 글록이라는 건 이게 망신살이야 원래. 망신살이기 때문에 망신살이라는 것은 뭐야? 내가 잘났다고 서로 고집을 피우는 거잖아. 다른 사람을 인정 안 해주는 배타성이잖아. 그러니까 2023년에도 마찬가지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다 지잘난 맛으로 고집을 피우고 아집을 피우고 배탈을 함으로써 뭐야? 갈등이 증폭된다. 그러나 결국은 이게 뭐야? 망신살로 뻗친다. 여든 야든 제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치. 자, 다음에 경제를 한번 볼까요? 경제는 저는 화라고 봐요. 화. 경제를 화라고 본다. 그렇다면 화에서 음이 뭐예요? 정이잖아. 그죠? 정. 정이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계묘를 본다 이러면
수생목 목생화인데 수생목 목생화잖아, 그죠? 평관이죠, 평관. 목생화니까 이게 편인이고, 그렇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자, 정의묘를 보면 뭐가 나와요? 이거 병이 나오잖아, 병. 12운성으로. 이거 역마죠, 그렇죠? 그러면 내연의 경제가 어떻다? 경제가 어떻다? 아파 들어눕는다. 이렇게. 아파 들어눕는다. 왜 아프나?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뭐 다 들어가죠, 그렇죠? 아파 들어눕는다. 이런 뜻이. 경제적으로 보면 어려울 수도 있다. 왜? 병은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비활동적이죠. 활동이 안 되는 거지. 그죠? 비활동적이잖아. 추진력이 있다, 없다? 추진력도 없다. 앞으로 나가는. 그죠? 그래서 수출과 수입이 다 마이너스를 가고 수출이 다 마이너스로 간다. 이런 그죠? 그러면 내년에 조금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다. 근데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야.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나라도. 그래서 정치가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사이에 우리나라의 경제는 이렇게 고물가 이걸 갖다 잡지를 못하면 어렵게 풀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극복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극복하지 못하는 건 아니야. 왜? 천을기인들은. 천을기인은 뭐야? 아무리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듯이 아무리 어려워도 도와주는 어떤 기운이 있다. 여러분이 만약에 명리학에서 기운을 믿는다면 내년에 뭐 그렇게 어렵다 하더라도 극복할 수 있다라고요. 다음 사회를 보자. 사회. 사회는 난 토를 본다. 토로. 기본이잖아. 그죠? 뭐에서부터? 토에서부터 우리가 목화토금수 할 때 토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목화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금수가 이렇게 나가잖아. 이 토가 기준. 그래서 모든 건 토를 기준으로 한다. 이게 뭐야? 사회를 기본으로 한다. 그죠? 토의 기본으로 하면은 이게 기토거든요. 기토. 기토예요. 기토. 기토는 뭐야? 기토가 묘를 보면 여기도 병이야. 병. 기토 동법이야. 아까 정하고 같죠? 하토 동법이니까 묘가 되겠지. 병이 되겠지. 그러면 사회적으로 이게 지금 전파성이니까 어떻게 생긴다? 사회적인 노사정의 갈등은 여전하다. 그렇죠. 하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보면. 그래서 내년에는 어떤 빈부의 격차 빈부의 격차도 좀 더 심해질 것이다. 그러나 제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절대로 그거 하지 않는다. 뭐라고 그러지? 우리가 절망할 정도는 아니다. 살아난다.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이게 왜냐면 이게 지금 갑진으로 가면 후내년에 2024년이 갑진이거든요. 2024년 갑진으로 가면 이게 관대로 나와요. 관대로 나온다는 것은 회복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한 해 조금 고생되더라도 조금만 참으면 2024년은 괜찮다는 거죠. 그렇죠. 다음에 이제 문화를 한번 문화를 보면 수를 본다. 우리가 수 이러면은 뭐 지혜, 지식 뭐 이러잖아. 그다음에 뭐 우리가 수를 이야기할 때 임수나 뭐 개수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그러나? 이거를 지식, 지혜, 그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러면서 뭐야 이게? 뭐 우리가 서예, 서화, 뭐 옛날로 치면 이런 것들을 잘 하는 사람이
이 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잘한다. 공부도 잘한다.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수인데 수를 우리가 문화로 보자. 이게 문화로. 이거 누가 이런 그 논리가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어?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러면은 할 말이 없어요. 저한테 야 수가 무슨 문화야 이러면 제가 할 말이 없다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제가 주장하는 거니까 제 의견에 동조하지 않으면 그냥 그 끝이에요. 근데 뭐 굳이 나한테 막 답글 올려가지고 얼토당토 하는 말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제가 기분이 안 좋죠. 자 어쨌든 이렇게 임수가 지금 계묘를 본다는 것은 임수의 그게 개잖아, 그죠? 엄으로 치면. 그럼 여기에 계묘가 다시 들어왔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개와 개가 뭐야 이거? 비견이 되면서 묘가 식신으로 들어오니까 그죠? 그럼 뭐야? 문화는 내년에 더 바랄 게 없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장르들이 많다. 새롭게 시작하는 장르가 많아진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건데 다 괜찮다. 다 좋다. 비견식신으로 들어오니까. 문학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내년에 할만해요. 할만하다고. 자, 마지막으로 대외관계 하면 대외관계. 대외관계는 그냥 단순한 오행으로 지금 하기보다는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제 그거 같으면 여기가 이제 무토가 있는 땅이라면 자 우리는 을목이고 자 일본을 뭐라고 병화로 본다. 병화로 그죠? 병화로 보니까 이게 여기는 뭐가 있어요? 병으로 보고 병화로 보고 그 다음에 서양을 뭐라고 그런다? 금으로 보니까 경금으로 본다. 경금으로. 그럼 여기 보면은 북쪽은 임수로 보니까 이게 북한 임수를 북한 아니면 뭐라고 그런다? 뭐 러시아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여긴 중국이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 일본이고 여기는 서양 뭐 미국도 포함되겠지. 미국도 포함. 자 일단 북한하고 러시아 북쪽을 보면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계묘가 들어오잖아요. 그죠? 계묘가 들어온다 이러면 이미 묘를 보면 이건 사야. 사는 죽은 거잖아. 그럼 북한과 러시아와 우리의 관계는 어떻다? 별로 안 좋다. 그죠? 관계가 안 좋다. 병으로 보면 병의 묘가 들어온다. 병의 계묘에서 묘가 들어온다 그러면 병의 묘를 보면은 이건 뭐야? 목욕이지. 뭐야? 새롭게 시작한다는 건 내가 옷을 갈아입고 한번 또 해보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별로였지만 한번 다시 해보자는 거죠. 그렇잖아. 그죠? 목욕은 제달란 맛으로 사는 거야 이게. 서로 자기의 주장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화토동법이니까 모두 중국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야. 중국과 우리의 관계도 이게 목욕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새로 정립할 때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지만 서로의 주장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국이 우리를 보는 거나 일본이 우리를 보는 거나 서로 관계는 어렵다. 서로 어렵지만 전혀 그게 없는 게 아니고 서로 주장이 팽팽하긴 하지만 언제 갑진으로 들어가면 2024년으로 들어가면 이게 뭐야 관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일본과 중국과의 관계는 2024년이 되면은 풀린다, 좋아진다 이렇게. 미국과의 관계는 미국은 어때요? 미국은 경이 묘를 보면 태야 태. 이 묘를 보면 계묘를 보면 태가 들어가 태가 들어온다는 건 뭐야? 의존한다, 안정적이다,
태, 어머니 뱃속에 있잖아. 안정적이다 이랬잖아.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는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을 지금 현재 뭐 어떤 그 유튜브에 들어가니까 미국을 믿지 마라 그러는데, 믿을 수 있는 데가 지금 미국밖에 돼 있어요, 지금. 저는 뭐라 그러지, 미국을 배척하는 이런 거는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옛날 6.25 전쟁 때 이 경상북도 일부와 경남이 남았을 때 다구동 전투를 한 사람이 백선엽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돌아가셨죠? 백선엽 장군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다구동에서 전쟁에 패했으면 우리나라는 없어요. 그냥 공산화됐을 겁니다. 그러면 통일은 됐겠죠. 그럼 지금 뭐 북한 체제와 비슷할 거라는 이야기죠. 그게 과연 바람직한 일이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더라고요. 백선엽이가 통일을 방해했다는 거예요. 그 다부동에서 이기지 않았으면 우리가 통일이 됐을 건데 왜 다부동에서 이겨? 그래서 역적으로 지금 국립묘지도 못 갔잖아요,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1959년인가? 그때 4.25 태풍이거든요. 우리 동네에서 집이 10채 이상이 날아가 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쓰러지고 추석 때였는데. 먹을 거 누가 줬냐면은 미국에서 갖고 온 우유, 미국에서 갖고 온 옥수수 가루 가지고 저희들이 연명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은혜를 갚자, 은혜를 잊지 말자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닌데 어쨌든 미국이 현재는 우리나라한테 영향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죠? 경금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 영향이 증대되고 또 우리가 열 갑진이 되면은 상당히 양으로 변하기 때문에 괜찮다. 그래서 대외 관계로 보면은 북한과 러시아와의 관계는 내년에 별로 안 좋고 중국과 일본은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서로의 주장이 팽팽하게 해서 서로 주장만 반복하다가 그냥 갈 것이다. 그러나 갑진년이 되면 좋아질 것이다. 그다음에 미국과의 관계는 현재 우리가 의존적이고 안정적이지만 이 상태로 가서 조금 더 발전할 것이다. 내년에, 후내년에.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서 제가 2023년 우리가 구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구분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의 의견하고 이건 내년에 이제 2023년이 돼봐야 아는 건데 2023년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맞다 안 맞다 이렇게 하는 거는 내년에 가서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내보고 야, 그따위 말이 어딨어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어. 전제를 하고.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비관적이지 않다. 기본적으로 개묘라고 하는 그 일주 자체가 좋은 거고 또 그게 우리한테 우리를 봤을 땐 천을 기인으로 들어온 거니까 그렇게 나쁜 게 아니더라는 걸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활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너무 절망적이거나 아니면 너무 비관적이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조금 더 긍정적이고 좀 이렇게 좋은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년 한 해를 맞이하자라는 뜻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